제가 여러분께만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저 사실 부동산 재벌이에요. 강남에 아파트만 5채 있고요. 월세 5천만 원 나오는 건물도 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 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제가 한 말 믿으셨어요? 그거 완전 뻥인 거 아시죠? 아마 제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한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걸 믿은 사람이 바보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나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사람보다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속은 놈이 바보지.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거래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 아시죠? 항해 도중 태풍을 맞아 제주도에 도착한 후 무려 14년이나 조선에 억류됐던 네덜란드인의 기록이요. 하멜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속이다가 들키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책도 바로 한국인의 거짓말이에요. 한국 바디랭귀지 연구소 소장 김형희 저자의 책인데요. 한국인의 거짓말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거짓말에 잘 속지 않으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제껏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릴 때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보거나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온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경험이라 특별히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잘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잘 속는 까닭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거짓말이 갖는 특징입니다. 욕심이 많거나 필요 이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툭툭 건드려서 속이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한국인들이 거짓말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거짓말이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손가락질도 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분위기다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서 가해자의 사회 복귀가 더 빠른 거래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이 책에는 유난히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들에 대한 5가지 특징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바라거나 권위에 약하거나 내가 희귀한 뭔가를 가짐으로써 돋보이고 싶거나 갖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거나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책임감을 갖고 있거나 다수결의 법칙처럼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잘 속아 넘어간대요. 이 5가지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이 5가지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나쁜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도 종류가 여럿 있지만 어디 검찰청 누구다, 어디 경찰서 수사과장 누구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운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에 잘 속지 않으려면 이런 권위에 쉽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꼭 명심하자고요.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인의 거짓말 사례 1083개를 수집해서 거짓말 신호를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아무리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할 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로 신체 움직임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쥐처럼 생긴 카피바라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이 동물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기 위해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거나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눈 주위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대요. 잘 모르는 걸 대답하는 건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일단 그게 뭘까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평소와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이거랑 똑같대요.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창조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대답하는 사람의 눈을 잘 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거짓말의 신호는 코 만지는 거 아니었나요? 거짓말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코 속의 조직이 팽창하면서 코가 간질간질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스캔들을 해명할 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를 자주 만져서 더 유명해진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코를 안 만진대요. 그 대신 안면 비대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눈썹 모양이 똑같지 않거나 표정이 한쪽으로 일그러지거나 하는 안면 비대칭이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거짓말 특징이 다릅니다. 한국 남자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많이 말한대요. 한마디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거죠. 반면 한국 여자는 아예 상대방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말수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너 어제 같이 있었던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걔는 내 대학교 동창인데 걔 전공은 뭐고 같은 동네에 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작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요. 근데 여자에게 어제 같이 있었던 남자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친구. 그래서 다시 무슨 친구야?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아는 친구. 이렇게 대답이 짧아진대요. 이런 게 한국인의 거짓말이 갖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다면 남성분들은 조금 말수를 줄이시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긴 대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있지 않나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성격이 이상하고 심지어는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능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이파를 아시나요? 그가 했던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여러분 이런 단어를 진짜 많이 썼대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라는 말은 마법의 단어라고 합니다. 남이 아닌 너와 나, 우리, 당신 이렇게 콕 집는 마법의 단어요. 저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결백합니다. 어쨌든 어이없게 속지 않기 위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